중부지방에서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 하구핏이 남긴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먼저 현재 기상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이번 장맛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쏟아졌는데 오늘 새벽에는 강원 남부 그리고 지금은 오후에는 충청도에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다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북한 항해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 남쪽으로 이 다량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그 남쪽에 있는 경기와 강원 그리고 이 충청 지역에 비구름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으로도 이 비구름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는데 오후 4시경에 좀 살펴보니까 경기 양평 지역에 시간당 30mm 정도의 많은 비가 관측이 됐습니다. 네. 이 연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공기 흐름의 배치 그리고 공기 흐름의 양상을 봤을 때는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상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얼마나 또 언제까지 내리는 겁니까? 네, 일단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부에 100에서 200mm, 그리고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방에도 50에서 100mm, 그리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는 중부 내륙에 시간당 50에서 100mm, 그리고 많은 곳은 시간당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 총 누적 강수량이 700mm에 달하고 있거든요.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가장 큰 위험인데 이 경기도에서는 산사태 대피 권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지역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또 특히 지금 팔당댐과 소양강댐이 일제히 방류를 하면서 이 하류 지역의 수위도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좀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네.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사실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은 다음 주까지 장마가 올 예정이고 남부지방은 또 지금 비가 오는 곳도 있고요. 앞으로 또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강수량이 집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 겁니까? 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에 시간당 50에서 100mm 그리고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의 양도 많고 강도도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비가 취약한 야간과 새벽에 다시 한번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는 남부지방에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끝난 남부지방에 다시 한번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내일은 남부지방도 이 집중호우에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장마가 끝난 남부지방에 다시 이 큰 비가 내리는 건 이 태풍이 남긴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남긴 저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에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를 했는데요. 이 저기압, 그러니까 변질된 온대 저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태풍은 아니지만 한때 태풍이었던 폭풍이었던 만큼 네.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내일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까지 내린 우리나라의 비는 장마전선, 그러니까 북쪽의 찬 공기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서 비가 내린 양상이었다면 네. 내일 비가 내리는 것은 이 태풍에서 변질된 저기압, 그러니까 직접 비구름을 끌고 들어오는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비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일단 북한 지역으로
북한 지역을 관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내륙으로 이 강한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 강한 남서풍에는 뜨거운 수증기가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발달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상공에 빠른 바람을 제트기류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하층에서도 빠르게 수증기가 몰려드는 이 바람을 하층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내일 이 하층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쪽에 위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하층 제트기류가 집중호우를 유발합니다. 내일 많은 비가 예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이 태풍에서 변질된 온대 저기압 영향 때문에 오늘 밤부터는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도 이 태풍이 남긴 온대 저기압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이 굉장히 발달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접근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놓이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 밀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기압 밀도가 커지면서 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수가 있는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 중부 지방과 이 호남 그리고 경북 지역에 초속 18m 그리고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6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60km 정도에 되는 바람이면 이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할 경우에는 나무가 부러질 수 있는 위력적인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비와 함께 이 바람에도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옥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 불면 시설물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좀 바람에도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또 장맛비의 특징 중 하나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게릴라성 폭우를 뿌리는 겁니다. 왜 유독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이번 장맛비 지역을 옮겨다니며 쏟아붓는 이른바 게릴라성 폭우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이 갑자기 이 폭우가 몰려와서 장대비를 퍼붓는 것은 기본이고 이 같은 지역이라도 한쪽에서는 물벼락이 떨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해가 쨍쨍 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어제 예를 좀 들어보면 이 강원 철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 지역에 비가 한 250mm가 내렸는데 다른 한쪽 지역에는 60mm의 비를 기록하면서 같은 철원에서도 강수량이 한 4배가 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건 이 장마 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맞서면서 비구름 통로가 좁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좁게 형성된 비구름 통로로 수증기가 더 많이 몰려들게 되고 이 수증기들이 지형이나 상승 기류를 만나면 급격히 폭우구름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비구름 통로가 조금만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해가 나더라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를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계속 전해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과 공기 흐름은 언제든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잘 예의주시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